오브타이! 오늘은 국토부 시세가 거의 들어오지 않아 순위 소개는 내일로 미루려고 합니다. 대신에 재미있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부동산 양극화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과 부동산 상승론자들은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어렵다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즉, 지금 상급지, 하급지 간의 차이가 계속 더 벌어질 것이라는 데에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 격차가 늘기 어렵고 다시 줄어들게 되는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실제로 과거에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공간적 연속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달리 매우 연속적으로 동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 심한데요. 서울에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경기도 쪽으로 가면 중간에 빈 땅이 거의 없이 연속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동쪽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남 옆에 송파 있고, 송파 옆에 강동, 강동 옆에 하남, 그리고 하남 옆에 남양주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처럼 성벽으로 경계를 친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자연지물로 된 경계도 없습니다. 그냥 쭉 이어져 있는 거죠. 행정구역을 모르는 관광객이 와서 보면 강남이나 남양주 신도시나 같은 서울이라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올림픽대로 타고 가면 어느 나들목에 내리느냐의 차이만 있지요.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제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아실 텐데요. 바로 공간이 연속적이고 같은 생활권이기에 거리 차이로 인한 가격 차이만 있을 뿐 양극화가 심화될 순 없습니다. 즉, 거리에 비해서 과도하게 한쪽이 저렴해지면 그쪽으로 이사갈 유인이 상당하다는 거죠. 출근길이 좀 더 길어질 뿐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지도는 강남 설릉역에서 남양주 다산 신도시의 힐스테이트 황금산이라는 아파트까지의 퇴근길 경로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측정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지하철로 47분, 버스로 54분입니다. 이 힐스테이트 황금산의 매매가는 최근에 반등해서 7억 4천, 전세는 4억입니다. 자, 이제 고덕의 랜드마크인 그라시움까지의 퇴근길 시간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3번 갈아타서 41분, 2번 갈아타면 51분입니다. 평균 잡아 46분 정도 되겠네요. 버스로는 1시간이고 자가용으로도 1시간입니다. 그런데 고덕 그라시움 현재가는 16억, 전세는 8억 5천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남양주의 2배가 넘는 거죠. 똑같은 시간이 걸려서 강남으로 출근하는데 다른 곳에 2배의 가격을 주고 사야 합니다. 아이라도 많이 낳으면 학군지라도 따지게 되는데요. 지난 분기 한국 출산율 0.7인데 예전보다 학군지 프리미엄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커지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고덕 그라시움은 학군도 안 좋고 학원도 별로 없습니다. 강동구 내에선 한영애고 있는 쪽이 훨씬 학군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경기도 신도시가 아이 키우기는 오히려 좋다는 말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강남 설릉에 직장을 가진 사람이 고덕 그라시움을 한 채 샀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강동 그라시움을 팔고 남양주 다산을 사서 들어갑니다. 급지가 낮아졌다는 주위의 시선만 아랑곳하지 않으면 무려 7억 5천을 현찰로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5천만 원 실수령액을 타는 회사원이 무려 15년 동안 회사를 다녀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것도 한 푼도 쓰지 않고요. 월에 200이라도 쓰면 거의 30년간 회사를 다녀야 하는 엄청난 목돈입니다. 다른 동료 직원의 눈치를 보기는커녕 퇴사를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진정한 승자가 되는 거죠. 남들 왕복 2시간씩 길거리 위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또 9시간씩 회사에서 일할 때 나는 집에서 애들이랑 놀 수 있는 겁니다. 고덕과 다산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이사할 사람이 많아져 가격 차이는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덕 그라시움과 다산 힐스테이트를 잘 알아서 든 예시인데요. 실제로 살아보시면 사는데 거의 차이 없습니다. 다산에 없는 게 없거든요. 고덕 주민들이 하남 인프라를 많이 이용하는데 하남에 비해서도 다산이 부족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오른 고덕은 왜 앞으로 떨어지고 다산은 올라서 양극화가 완화되는지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공간이 연속적이기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간의 연속성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파트들의 연식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급지와 하급지를 나눈 기준이 크게 두 개인데요. 강남 접근성과 보통 신축 여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공간적 연속성과 비슷한 개념을 시간에 대해서 적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서울의 아파트에는 구축과 준신축 그리고 신축이 매우 혼재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30년 된 아파트와 20년 된 아파트, 10년 된 아파트 그리고 갓 지은 신축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송파구 내에 있는 헬리오시티와 바로 담장 하나 두고 붙어있는 동부센트레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두 단지는 똑같은 초등학교, 똑같은 지하철역을 이용합니다.
연식만 다를 뿐이죠. 위의 다산과 같이 지금 국평 헬리오를 팔아서 똑같은 평수 동부 센트레빌로 이사를 가면 6억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자녀는 똑같은 학교와 학원을 다니면서요. 지금 신축이라고 구축과 갈라치기 하고 있지만 차이가 커지면 좀 더 연식이 많은 아파트로 갈아타게 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의 시간의 연속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축 아파트도 나이가 든다는 거죠. 헬리오시티도 신축이라서 알아주지.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면 똑같은 구축이 됩니다. 그땐 올림픽 회밀리와 같은 더 좋은 입지의 단지들이 재건축되어 각광을 받을 겁니다. 10년 후에 15년 된 헬리오와 29년 된 동부 센트레빌의 차이가 지금처럼 50%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분명 지금보다는 적은 차이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20년 후면 25년 된 헬리오랑 39년 된 동부 센트레빌 차이가 있긴 할까요? 오히려 동부 센트레빌이 재건축 호재로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이유로 지금의 양극화는 일시적 현상이며 앞으로는 이 차이가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의 두 가지 이유가 또는 조건이 아닌 그리고 조건으로 만나면 엄청난 파괴력을 선사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강남과 멀고 구축이라고 떨어지는 아파트와 강남권이고 신축이라고 오르는 경우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지금은 엄청나 보이지만 결국 위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그 차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그 따라잡는 속도가 한 가지 이유만 있을 때보다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즉 강남 신축과 강북 구축이 지금은 엄청난 격차로 벌어져 있지만 어느 한 곳으로 다시 수렴할 때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강남 팔고 강북 여러 채 사면 수익률이 훨씬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역사적으로 상급지와 하급지 간의 가격차가 벌어졌는지 아니면 다시 수렴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하락의 대명사 상계주공 소형과 강남 음마아파트 국평의 가격을 시계열로 비교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아실에서 들고 왔습니다. 상급지와 하급지의 가격 차이가 어떤 식으로 벌어지면 이 둘의 비율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즉 음마 한 채로 과거에는 상계주공 두 채를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 차이가 벌어져서 세 채나 네 채를 살 수 있어야 하겠죠. 과연 그럴까요? 그럼 그 결과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가 기록된 2006년부터 음마 아파트 가격, 상계주공 가격, 그리고 그 비율입니다. 파란색이 음마, 초록이 상계주공, 그리고 빨간색 실선이 그 비율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주황색 수평선은 2008년 이후에 그 평균값인 4.4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년간 기록이 어떻습니까? 4.4에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즉, 음마 한 채랑 상계주공의 교환 비율인 4.4채가 거의 17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2006년 서브프라임 위기 이전에 음마가 훨씬 비쌌는데 금융위기 이후로는 오히려 상계주공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에서 2019년 폭등기 땐 그 비율이 오로 음마 아파트 가격이 먼저 올랐습니다. 이어서 2020에서 2021 폭등기 땐 상계주공이 약진해서 그 비율이 4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편차는 전체적인 시계열로 보면 무시할 정도입니다. 2022에서 2023 폭락기 땐 다시 그 비율이 평균인 4.4로 회복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상상했던 것보다 이 4.4의 비율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6, 7, 8 이렇게 늘어날까요? 17년간 고정되었던 비율이 말이죠. 지금 상계주공 소형이 5억이고 음마 국평이 22억인데 상계주공이 5억인 채로 음마가 40억을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지요. 상계가 오르거나 음마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상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마가 곧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이래서 지금의 노원구 하락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의 결론, 강남이 강북을 못 끌고 올라가고 강북이 강남을 끌고 내려오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가장 빠른 부동산 뉴스와 시세를 매일 받아보세요. 그럼 오늘도 오붓한 하루 되세요.